사람은 누구나 가족을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믿음이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 있는지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늦은 밤 서재, 달빛만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아버지가 평생 사용하던 낡은 만년필을 손에 쥔 채 책상 앞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금빛 펜촉이 떨리며 종이에 닿았다가 다시 멈춥니다. 쓰려던 글자는 완성되지 못한 채 잉크 얼룩만 남겼습니다. 아버지, 왜 하필 저였을까요?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제 등을 이렇게 깊이 찌를 줄은. 눈물 한 방울이 천천히 떨어져 서류를 적십니다.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해요? 18년 동안 함께 산 가족이 저를 이렇게.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배신당한 자의 분노, 믿음이 무너진 자의 절망, 그리고 싸워야 한다는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자가 시어머니의 욕망과 남편의 배신에 맞서 싸운 기록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고. 하지만 악은 언제나 평범한 얼굴을 하고 다가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그리고 그 평범함 속에서 욕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한 가족의 몰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여자의 생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시작으로 돌아가 봅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던 순간으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늘 아침 식탁에서 완성되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갓 구운 김치전,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로 진실이었으니까요. 한광그룹 회장 저택, 3층 규모의 현대식 정원과 어우러져 고풍스러운 멋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피어오르고 넓은 거실의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차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식탁 주변으로 5명이 둘러앉았습니다. 가장 윗자리에는 이 집안의 어른인 한재만 회장이, 그 옆에는 딸 한서진, 사위 최도연, 손녀딸 최수민이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도연의 어머니 이말순이 함께 앉아 있었죠. 이 가족이 함께 살게 된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18년 전 서진이 도연과 결혼했을 때만 해도 그들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민이가 태어난 후 맞벌이 부부의 육아 고충이 시작되었죠. 어머니, 저희와 함께 사시면 어떨까요? 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라도 모시고 살면 좋겠어요. 수민이도 할머니가 필요하고요. 서진아, 정말 그래도 되겠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겠다고 먼저 말하는 경우가 어디 있니? 전 진심이에요. 어머니 없이 자라서 항상 어머니가 그리웠거든요. 어머니를 진짜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싶어요. 이 착한 것. 고맙다, 서진아. 그렇게 시작된 동거는 처음엔 아파트에서, 지금은 아버지 한 회장 집에서 18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손녀 수민을 친손녀처럼 키웠고 서진은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요. 현재로 돌아와 아침 식탁의 평화로운 풍경. 서진아, 어제 신공장 부지 시찰 어땠느냐? 직원들 안전시설은 꼼꼼히 확인했고? 네, 아버지. 안전점검표 3번 확인했어요. 무엇보다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서진의 대답에 재만 회장이 만족스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평생 사람이 먼저라는 철학으로 회사를 운영해왔고 딸 역시 그 뜻을 잘 이어받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서진이 정말 대단해요. 저는 아직 회사 일을 제대로 모르는데 서진이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워낙 똑똑하니까 그렇지. 도현이도 옆에서 보고 배우면 된다. 좋은 며느리 만난 게 우리 집안 복이야. 말순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진심이었습니다. 아직 그 마음속에는 욕심이라는 그림자가 스며들지 않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할머니, 저도 엄마처럼 회사 일 배울 거예요.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거든요. 그리고 경영학 공부하고 싶어요. 하하. 우리 수민이가 제일 똑똑하지. 할아버지 회사 물려받을 거냐? 네, 엄마처럼 멋진 사업가 될 거예요. 그 말에 식탁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수미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 자랐고 엄마를 롤모델로 삼아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행복이 얼마나 짧을지, 그리고 그 웃음 뒤에 어떤 욕망이 싹틀지 알지 못했습니다. 수민아, 할머니가 너 어릴 때부터 키웠는데 벌써 이렇게 컸네. 수민아, 기억나니? 당연하죠. 할머니가 유치원 데려다 주시고 밥 먹여주시고 다 해주셨잖아요. 엄마 아빠가 일할 때 할머니가 계셔서 외롭지 않았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일도 못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냐?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서진이가 워낙 나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줘서 나도 행복했다. 말순의 눈가에 잠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18년 전 며느리가 먼저 어머니처럼 모시고 싶다고 했을 때의 감동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재만 회장은 서진을 정원으로 불렀습니다. 아직 이슬이 맺힌 잔디밭을 거니며 아버지와 딸은 조용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진아, 내가 이 나이가 되니 새삼 느끼는 게 있다. 돈이나 권력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야. 직원들, 가족들, 이 모든 걸 지키는 게 진짜 경영이다. 아버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가 쌓아온 신뢰를 저도 이어가고 싶어요. 그래. 너라면 할 수 있다. 그리고 말이야. 우리 집안 참 복받았구나. 사돈 어르신도 좋으신 분이고, 도현이도 착하고, 수민이도 똑똑하고.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 없이 자란 저한테 시어머니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서진의 말에 재만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를 일찍 여인 그였기에 딸이 시어머니에게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모습이 감사했습니다. 그래. 참 좋은 가족이다.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냐. 그 시각 집안에서는 말순이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원에서 대화를 나누는 아버지와 딸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참 좋은 모습이구나. 서진이가 사돈 어르신을 잘 모시니까 우리 집안이 이렇게 화목한 거야. 내가 복 받았어. 말순의 마음은 정말로 평온했습니다. 좋은 며느리를 두어 집안이 화목하고 회장님도 믿고 의지할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아직 그 마음속에는 어떤 욕심이나 불만도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은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도연이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수민이는 학교 생활을 자랑했습니다.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이었죠. 오늘 회사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참관했는데 정말 체계적이더라고요. 아버님이 만든 시스템이 대단해요. 체계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하다. 직원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한 가족이야. 할아버지, 저 오늘 모의고사 성적 나왔는데요. 전국 10등 했어요. 우와, 수민아. 정말 잘했다. 역시 우리 손녀 똑똑하긴.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잘 키워서 그래. 말수는 정말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손녀를 친손녀처럼 키운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민아, 공부도 중요하지만 사람 됨됨이가 더 중요하단다. 내 엄마처럼 능력도 있고 마음도 따뜻한 사람이 되렴. 네, 할아버지. 저 엄마 정말 존경해요. 나중에 엄마처럼 될 거예요. 저녁 식사는 웃음과 대화로 가득했습니다. 재만 회장의 따뜻한 리더십, 서진의 효심, 도연의 성실함, 수민의 밝음, 그리고 말순의 헌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정원을 은은하게 비추고 고요한 밤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녀는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참 복받은 집안이구나. 사돈 어르신도 건강하시고 서진이는 똑똑하고 도연이도 착하고 우리 수민이까지 이렇게 예쁘고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 말수는 정말 마음 깊이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18년 전 며느리가 먼저 함께 살자고 했을 때의 감동, 손녀를 키우며 느낀 보람, 사돈 어르신의 신뢰,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아직 그 마음 속에는 어떤 욕심이나 불만도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말순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착하고 헌신적이고 가족을 사랑하는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잔인합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라는 걸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은 늘 단조로워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행복들이 쌓여갑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함께 웃는 순간들, 서로를 아끼는 마음들. 이 집안도 그런 평범한 행복들로 가득했습니다. 아직은요. 며칠 후 한광그룹 본사 회의실, 원래 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재만 회장을 중심으로 임원들이 둘러앉고 서진은 아버지의 오른쪽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좋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기 수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경쟁사들이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어서 저희도 어느 정도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우선이에요. 아버지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처럼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를 고려하지 않은 확장은 결국 독이 됩니다. 서진의 발언에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철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실무진들도 그런 그녀를 신뢰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저녁 준비를 도왔습니다. 말수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며 며느리와 소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진아, 오늘 회의는 어땠니? 요즘 회사 일이 많아 보이던데. 괜찮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계셔서 더 든든하고 저도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라. 도현이가 도와주면 좋을 텐데. 그 질문에 서진은 잠시 머뭇했습니다. 남편 도연은 좋은 사람이지만 회사 경영에는 아직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도현 씨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더 잘하게 될 거예요. 말수는 그 말에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을 배려하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서진이 마음씨가 참 곱구나. 도현이가 좋은 사람 만났어. 그날 저녁 식사 시간, 도연이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마케팅팀 회의에 참석했는데 신제품 론칭 계획이 정말 체계적이더라고요. 서진이가 만든 기획안이 임원들 사이에서도 호평이었어요. 그래, 서진이 아이디어가 늘 참신하지. 자네도 옆에서 보고 많이 배우고 있겠구나. 그 말에 도연은 미소를 지었고 말순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점점 성장해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식탁은 따뜻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고 서진은 남편을 격려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식사 후 수미는 거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2가 된 수미는 입시 준비로 바빴지만 할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은 늘 즐거웠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진로 상담 받았어요. 선생님이 경영학과 가면 잘할 거래요. 그럼 그렇고 말고 내 엄마 보면서 배운 게 많을 텐데. 나중에 정말 멋진 사업가 될 거야.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저 키워주셔서 제가 이렇게 잘 크는 거예요. 감사해요. 말수는 손녀를 쓰다듬으며 진심으로 행복해했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자신의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침실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현 씨, 아버지께서 실무를 맡겨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때요? 사실 조금 부담스러워.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 옆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으니 조금씩 해볼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언제든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해나가요. 도연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고마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의 일상은 조금씩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회사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저녁 식사 대화 주제도 달라졌습니다. 오늘 영업팀과 미팅을 했는데 정말 많이 배웠어요. 서진이가 만든 전략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 이론만으로는 안 되지. 현장을 알아야 진짜 경영을 할 수 있어. 도현이가 점점 회사 일을 이해해가는 것 같아서 기쁘구나. 서진이도 더 든든하겠어. 말수는 정말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아직은 그 어떤 욕심도 없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만 회장은 정원을 산책하며 손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민아, 공부 스트레스 많이 받지? 괜찮아요, 할아버지.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 하지만 건강이 제일 중요하단다. 너무 무리하지 마. 할아버지와 손녀의 대화를 지켜보던 말수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참 보기 좋은 가족이야. 사돈 어르신도 손녀를 예뻐하시고 우리 수민이도 효심이 깊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화목한 가정, 성공한 회사, 서로를 아끼는 가족들. 이보다 더 바랄 게 있을까요?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걸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준비할 시간도 마음의 준비도 없이 한 가정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재만 회장은 아침 일찍 중요한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을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서진아, 오늘 미팅 잘 다녀올게. 저녁에는 일찍 들어올 테니 가족들이랑 함께 식사하자. 네, 아버지. 조심히 다녀오세요. 운전 천천히 하시고요. 알았다. 우리 딸 걱정이 많구나. 재만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가족들과 나눈 마지막 정상적인 대화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후 이 시경, 서진은 회사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들어왔습니다. 전무님,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 차가 사고가. 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어디서? 아버지 상태는? 강남대로에서 트럭과 충돌 사고가.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이십니다. 서진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연에게도 급히 연락했고
말순과 수민도 학교에서 급히 불러냈습니다. 병원 응급실, 수술실 앞에서 가족들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수민을 안고 있었고 도연은 아내의 어깨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시길. 3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고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괜찮으시죠? 괜찮으시죠? 그럼 당연하지. 할아버지는 강하신 분이야. 하지만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고 그의 표정은 침통했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충격이 너무 컸고 내부 장기 손상이 심각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끝까지 싸우셨지만 그 순간 서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버지, 서진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연이 아내를 부축했고 말수는 어머나 하며 벽에 기댔습니다. 수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서진은 딸을 꼭 안으며 더욱 심하게 흐느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에게 할아버지가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은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병원에서 밤을 지샜고 아무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3일장으로 치러진 장례식에는 수많은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정재계 인사들, 임직원들, 그리고 아버지를 아끼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상주로 앉아있는 서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3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서진아, 물이라도 좀 마셔라. 이러다 내가 쓰러지겠다. 하지만 서진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며느리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슬픔도 진심이었습니다. 18년 동안 함께 살며 사돈 어르신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으니까요. 이럴 수가. 이렇게 갑자기 사돈 어르신이. 장례식장 한편에서는 수민이 할머니에게 안겨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안 오시는 거예요? 다시는? 그래. 수비미나.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가셨단다. 말수는 손녀를 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키웠는데 이렇게 큰 슬픔을 겪게 하다니. 장례식 마지막 날, 관이 영구차에 실리고 가족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서진은 영정사진을 안고 걸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없이 어떻게? 하늘은 맑았지만 서진에게는 모든 것이 어둡게만 보였습니다. 장례가 끝나도 슬픔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천천히 자신도 모르게.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적막했습니다. 재만 회장의 빈자리는 너무도 컸습니다. 서진은 회사와 집을 오가며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경영 공백을 메워야 했고 임원들과의 긴급 회의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이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서진아, 저녁은 먹었니? 너무 늦게까지 일하지 마라. 괜찮아요, 어머니.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도 몸을 챙겨야지. 혼자서 다 하려고 하면 안 돼. 말순의 말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경영체제를 논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전무님, 회장님께서 남긴 유언이나 경영 방침에 관한 문서가 있습니까? 아직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은 명확했어요. 직원과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길입니다. 하지만 전무님, 현실적으로 최고 경영자의 공석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서진은 잠시 머뭇했습니다. 준비가 덜 되었다고 느꼈지만 누군가는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아야 했습니다. 당분간 제가 회장직을 승계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이 가장 적임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이 집에 돌아오니 말순과 도연이 거실에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들어오자 둘은 대화를 멈췄습니다. 서진아, 왔구나. 피곤해 보이네. 네. 오늘 이사회가 있었어요. 이사회? 무슨 내용이었어? 아버지 자리를 제가 이어받기로 했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는 게 맞겠지. 사돈 어르신께서도 그걸 원하셨을 거야. 말순의 말은 따뜻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무언가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주 작은, 거의 알아채기 힘든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이가 회장이 되는구나. 물론 능력도 있고 사돈 어르신 딸이니까 당연한 건가. 그런데 우리 도현이는? 말순은 자신의 생각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까? 서진이가 회장이 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아니야. 나쁜 생각하지 말자. 서진이가 잘할 거야. 우리 도현이는 서진이를 도와주면 되는 거지. 하지만 그 작은 의문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작은 씨앗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온 가족이 모였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서진아,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적응되면 나아질 거예요. 도현아, 너도 좀 더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 서진이 혼자 다 하게 하지 말고. 말순의 말투에는 전에 없던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걱정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그래야지. 우리 도현이는? 너도 이 회사의 일원인데. 서진은 시어머니의 말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꼈지만 명확하게 집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민이 공부를 하다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앉아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안 주무세요? 아, 수민아. 잠이 안 와서.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저도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할머니와 손녀는 잠시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게. 내 엄마가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니까. 아빠도 좀 도와드려야 하는데. 말순의 말에는 전에 없던 어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인 수민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아빠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 그렇긴 하지. 하지만 말순의 표정은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아 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서진의 리더십 아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말순의 한마디, 도연을 바라보는 시선, 서진에 대한 미묘한 평가들, 아직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균열이 점점 커져서 온 집안을 뒤흔들 거대한 파열음이 될 것이라는 걸. 슬픔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어떤 이는 더 강해지고 어떤 이는 더 약해지죠.
하지만 가장 무서운 변화는 욕망이 슬픔의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할 때입니다. 천천히 자신도 모르게 회장이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회장직을 승계받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회의, 출장, 중요한 결정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이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진아, 이렇게 늦게까지. 저녁은 먹었니? 회사에서 간단히 먹었어요. 너무 피곤하네요. 이러다 쓰러지겠다.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도연이한테도 좀 맡겨. 도현 씨도 바빠요. 각자 맡은 업무가 있으니까요. 각자, 서진아, 너희는 부부잖아. 함께 나눠야지. 너만 다 하면 도연이는 언제 성장해? 서진은 시어머니의 말에서 이전과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걱정이라기보다는 압박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현 씨의 성장을 막는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좀 더 기회를 주라는 거지. 서진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칠 후 말수는 도연을 따로 불러 대화를 나눴습니다. 집 근처 작은 카페였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요즘 너를 보면서 걱정이 돼. 무슨 걱정이세요, 어머니? 너 이대로 괜찮은 거니? 서진이가 모든 걸 다 하고 너는 계속 뒤에만 있어도 되는 거야? 저는 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역할, 도연아, 너도 이 집안의 사위야. 18년 가까이 함께 살았잖아. 그런데 아직도 전무님 남편으로만 불리는 게 괜찮아? 도연은 어머니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자신을 보는 시선, 회장님 사위, 전무님 남편,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능력 없어서 그런다는 게 아니야. 기회를 못 받고 있다는 거지. 좋은 대학 나왔고 MBA도 받았고 경력도 있잖아. 왜 자꾸 스스로를 낮춰? 그래도 서진이가 잘하고 있잖아요. 서진이가 잘하는 건 맞아. 하지만 너도 잘할 수 있어. 그냥 당당하게 내 몫을 해라. 서진이가 모든 걸 가져갈 이유가 없어. 가져간다는 표현. 말수는 이제 며느리와 아들의 관계를 경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긴 왜 안 돼. 도현아, 세상은 착한 사람만 손해보는 곳이야. 내가 계속 물러서면 평생 그림자로 살 거야. 도연은 어머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자신도 비슷한 생각을 해왔으니까요. 회사에서 자신의 위치, 사람들의 시선,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봐. 내 아내가 회장이 됐어. 좋은 일이지. 하지만 너는 언제까지 회장님 사위로만 남을 거야? 그 말이 도연의 마음 한구석을 찔렀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평소와 달리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회사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제가 주도해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부 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도연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다니. 도연 상무님,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현재 회장님께서 진행하시는 방향도 좋지만 시장은 더 빠른 변화를 요구합니다. 좀 더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서진은 남편의 발언에 놀랐습니다. 사전 상의도 없이 그것도 자신의 전략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다니. 도현 씨, 이건 우리가 따로 논의했어야 할 사안 아닌가요? 회장님, 공식 석상에서 제안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 평소에는 서진아라고 부르던 남편이 회사에서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진은 도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도현 씨,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미리 말하지 않고 회의에서 저런 제안을 했어요? 서진아, 미리 말했으면 허락했을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허락이 아니라 상의죠. 우리 부부잖아요. 부부? 회사에선 늘 회장과 상무였잖아. 서진은 남편의 원망 섞인 목소리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서진은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고 도연은 거실에서 어머니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잘했다, 도현아. 드디어 내 목소리를 냈구나. 하지만 어머니, 서진이가 많이 상처받은 것 같아요. 상처, 도현아. 너는 18년 넘게 받은 상처는 누구도 내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았잖아. 그래도 그래도가 아니야. 이제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해. 서진이가 계속 모든 걸 차지하면 너는 영원히 그림자야. 도연은 어머니의 말에 점점 설득되어 갔습니다. 최근 느꼈던 박탈감, 무력감이 어머니의 말과 맞물리며 정당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수미는 자기 방에서 부모님의 변화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왜 이렇게 된 거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게 변했어. 집안의 균열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말순의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말순은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너무 나가는 건가? 아니야. 나는 내 아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는 것뿐이야. 서진이가 모든 걸 독차지하는 게 공평한 거야? 도연이도 18년을 이 가족과 함께 했는데. 말순은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욕심이라는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죽음 이후 4개월, 이 가족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아직 명확한 대립은 아니었지만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곧 온 집안을 태울 큰 불이 될 것입니다. 작은 균열은 처음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균열은 점점 벌어지고 결국 전체 구조를 무너뜨리죠. 이 집안에도 그런 균열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세상을 떠난 지 5달째. 도연의 변화는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회사에서 더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어느 날 임원회의, 신규 투자건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이번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철학대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경쟁사들이 이미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중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때 도연이 발언했습니다. 저도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보수적이면 회사 성장이 정체될 수 있습니다. 회의실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도현 씨,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이신가요?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절충안을 검토해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일부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의 말이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도연 상무님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서진은 임원들의 반응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지지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진은 도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도현 씨, 오늘 회의에서 저와 다른 의견을 내신 이유가 있나요? 서진아, 다른 의견이 아니라 보완 의견이었어. 나도 회사를 위해서 한 말이야. 그건 알아요. 그런데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달라졌다고? 뭐가? 더 적극적이 된 것 같아요. 좋은 일이긴 한데 갑자기 그래서 서진아, 나도 이 회사의 일원이야. 좀 더 역할을 해보고 싶어서 그래. 그게 이상한 거야? 도연의 목소리에 전에 없던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수민이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러게 말이다. 내 엄마가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아빠도 좀 도와드려야 하는데. 아빠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 열심히는 하지. 하지만 인정을 못 받고 있어. 회사에서 내 아빠를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는 것 같아. 수민은 할머니의 말에서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엄마가 아빠를 무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무시한다는 게 아니야. 그냥 할머니가 보기엔 내 아빠가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기회를 못 받는 것 같아서. 수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돈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나니 모든 게 서진이 위주로 돌아가는구나. 물론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하지만 우리 도현이도 좋은 대학 나오고 머리 좋은데 왜 계속 뒤에만 있어야 하지? 말수는 자신의 생각에 놀랐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아니야, 이건 욕심이 아니야. 그냥 내 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았으면 하는 엄마 마음이지. 그게 뭐가 잘못이야? 하지만 그 정당한 대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순 자신도 아직 명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연은 회사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서 자주 발언하고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제가 주도해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도연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도연 상무님이 요즘 달라지셨네요. 적극적이시고 좋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인지 아니면 원래 그랬던 건지.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분위기가 미묘했습니다. 도연아, 오늘 내가 회의에서 발표한 거 정말 좋았다고 하던데? 아, 그거요? 그냥 제 생각을 말한 거예요. 그렇지. 내 생각을 당당하게 말하는 게 중요해. 서진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순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서진은 뭔가 대답하기 곤란함을 느꼈습니다. 도현 씨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 좋죠. 그렇지. 이제는 도현이도 제 목소리를 낼 때야. 수미는 식탁에서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회사 일 배우려면 뭘 공부해야 해요? 수민의 질문이 어색한 분위기를 깼습니다. 경영학도 좋고 경제학도 좋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이해하는 거야. 그래, 사람을 이해하는 것. 누가 능력 있는지, 누가 기회를 받아야 하는지. 그런 걸 아는 게 중요하지. 말순의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느꼈지만 아직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회장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어머니도 도현 씨도 전과 달라진 것 같은데 내가 예민한 걸까? 하지만 서진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더 벌어질 것이었습니다. 생각이 행동으로 바뀌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계획이 되고 음모가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됩니다. 회장 사망 6개월째,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며칠 전 지인의 소개로 장기선 변호사의 명함을 받았습니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해야 하나. 하지만 이건 너무 큰 일인데. 아니야, 우리 도현이 권리를 찾는 거야.
잘못된 게 아니야. 말수는 마침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장기선 변호사님이신가요? 며칠 전에 뵀던 이말순입니다. 아, 이사모님. 기억합니다. 무슨 일로 연락하셨습니까?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가족 기업 관련해서 조용히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내일 오후 어떠세요? 다음 날 말수는 서진 몰래 시내의 한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장기선 변호사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며느리가, 아니, 제 아들 일인데요. 장인어른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며느리가 회사를 다 물려받았어요. 따님이 회사를 승계받으셨군요. 네. 그런데 제 아들도 18년 가까이 그 회사에서 일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권한도 없어요. 이게 공평한 건가요? 회사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다 관리하고 있어서. 이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고인께서 유언이나 지분을 어떻게 정리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님께 상속된 거라면 그런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 경로가 있죠. 말순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떤 경로요? 첫째, 아드님이 회사 내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사회를 통해서든 직원들의 지지를 통해서든. 둘째, 지분 이전을 요구하는 겁니다. 가족 간 협의로요. 만약 며느리가 거부하면요? 그럼 좀 더 강력한 방법을 써야죠. 서류를 만들어서 지분 재분배를 공식화하는 겁니다. 서류요? 지분 이양 동의서 같은 것들이죠. 물론 며느리가 자발적으로 동의하셔야 하지만 때로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만든다는 게? 아드님이 회사 내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 임원진과 직원들의 신뢰를 얻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며느리께서도 권한을 나눠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말수는 변호사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문서 같은 걸 미리 준비할 수는 없나요? 나중을 위해서요. 문서요? 어떤 문서 말씀이신가요? 지분 이양 동의서 같은 거요. 형식만 갖춰놓으면 나중에 협상할 때 유리하지 않을까요? 변호사는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사모님, 그건 본인 동의 없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알아요. 그냥 형식만이라도 준비해 두고 싶어서요. 일단 초안은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용이고 실제 사용하려면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며칠 후 말수는 변호사에게서 서류들을 받았습니다. USB의 파일로 받았죠. 지분 이양 동의서, 경영권 분할 합의서. 이건 나쁜 일이 아니야. 우리 도연이 권리를 찾는 거니까. 며느리를 속이는 게 아니라 협상 카드일 뿐이야. 말수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말수는 도연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알아봤어. 내가 회사에서 실적을 내면 자연스럽게 인정받을 수 있대. 실적이요? 그래. 임원들이 널 지지하게 만들어야 해. 그러려면 눈에 띄는 성과가 필요하지. 하지만 어머니, 서진이가 대부분 중요한 결정을 다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주도할 프로젝트가 필요한 거야. 기회를 만들어야지. 도연은 어머니의 말에 점점 설득되어 갔습니다. 어떻게요? 다음 이사회 때 내 아이디어를 제안해봐. 공격적으로. 서진이가 보수적이라는 건 임원들도 알아. 너의 혁신적인 면을 보여주는 거야. 말순의 조언은 교묘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서진을 해치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며느리와 경쟁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후 말수는 도연과의 전화 통화를 녹음했습니다. 계획을 논의하는 내용이었죠. 도현아, 서진이가 너무 모든 걸 독차지하고 있어.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 임원들한테 내 능력을 보여줘. 말수는 녹음 파일과 변호사에게 받은 서류들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나중을 위해서 증거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말수는 USB를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모든 것을 무너뜨릴 폭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못하고 있는 걸까? 아니야. 나는 내 아들을 위해 하는 거야. 서진이가 모든 걸 가져가는 게 공평해? 도연이도 권리가 있어. 나는 그냥 엄마일 뿐이야. 하지만 그녀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엄마의 마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음모였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회사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제가 전담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추진하시는 방향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진은 남편의 발언에 놀랐습니다.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도현 씨, 이건 우리가 먼저 논의했어야 할 사안입니다. 회장님, 공식 석상에서 제안하는 것이 투명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미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부부 사이의 긴장감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도현 씨,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신 거예요? 어머니, 이게 어머니 탓이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변하셨어요. 그리고 당신도 변했고요. 변한 게 아니야. 눈을 뜬 거지. 나도 이 회사의 일원이라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민이 방에서 나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 왜 싸우세요? 하지만 두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균열은 이제 숨길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자신이 만든 상황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내가 이걸 원했나? 가족이 이렇게 싸우는 걸? 아니야, 이건 과정일 뿐이야. 결국엔 다 좋아질 거야. 도현이가 인정받으면.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심은 확신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명확한 증거도 없이 그저 느낌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의심해야 한다면 서진은 지금 그 고통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침 서진은 일찍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진아, 오늘도 일찍 나가니? 네, 어머니. 해외 바이어 미팅이 있어서요.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도현이한테 좀 맡기지 그래? 도현 씨도 바빠요. 각자 맡은 업무가 있으니까요. 각자, 서진아, 너희는 부부잖아. 함께 나눠야지. 너만 다 하면 도현이는 언제 성장해? 서진은 시어머니의 말에서 이전과 다른 어조를 느꼈습니다. 걱정이라기보다는 비난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현 씨의 성장을 막는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좀 더 기회를 주라는 거지. 서진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회사에서 서진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최근 도현 상무가 누구를 만났는지 일정을 확인해 줄 수 있어요? 네, 회장님. 하지만 이건 좀 이례적인 요청이신데 알아요. 그래도 확인해 주세요. 조용히요. 며칠 후 비서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도현 상무님께서 최근 한 달간 임원 8명과 개별 미팅을 하셨습니다. 주로 경영 방침에 대한 논의였다고 합니다. 임원 8명이나. 그리고 외부 인사와도 만나신 것 같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법률 관련 인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법률 관련 인사? 왜? 그날 저녁 서진은 도연을 기다렸습니다. 도연이 늦게 귀가했습니다. 도현 씨, 요즘 누구 만나고 다녀요? 뭐, 갑자기 왜 그래? 임원들이랑 개별 미팅 많이 하시던데요. 그리고 변호사도 만나셨다면서요? 도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나를 감시하고 있었어? 감시가 아니에요.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궁금해? 아니면 의심해서? 도현 씨,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서진아, 솔직히 말할게. 나도 이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어. 당신만 빛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변호사를 만난 거예요? 도대체 무슨 권리를 찾겠다는 거예요? 회사 지분, 경영권. 나도 이 집안의 일원인데 왜 아무것도 없어야 해? 서진은 남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현 씨, 이게 어머니 생각이에요? 아니면 당신 생각이에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변하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그리고 당신도 변했고요. 변한 게 아니야. 눈을 뜬 거지. 이제까지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거야.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미는 부모님의 싸움 소리를 듣고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부모님이 또 싸우세요. 그래. 할머니도 들었다. 할머니, 솔직히 물어볼게요. 할머니가 아빠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말수는 손녀의 예리한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내 아빠가 정당한 대우를 받았으면 해서. 정당한 대우요? 아빠는 상무예요. 충분히 높은 자리잖아요. 수민아, 넌 아직 어려서 몰라. 어른들 세계는 복잡해. 저 고등학생이에요. 어른들 세계가 뭔지 알아요. 할머니가 아빠를 부추기고 계시잖아요. 말수는 손녀의 직설적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엔 안 그러셨잖아요. 우리 다 행복했어요. 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수미는 눈물을 흘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말수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아니야. 나는 내 아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수민이는 나중에 이해할 거야. 하지만 말순의 마음 한구석에는 죄책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도연은 변호사 장기선과 다시 만났습니다. 도연 상무님, 회사 내 입지는 어느 정도 다지셨습니까? 임원들 대부분과 관계를 쌓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의견에 동의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네요. 다음 단계요? 지분 재분배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이사회를 통해서요. 도연은 망설였습니다. 그건 너무 직접적이지 않나요? 상무님, 지금까지 우회적으로 하셨잖아요. 이제는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현상 유지입니다. 도연은 변호사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 변호사의 조언, 그리고 자신의 욕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도연의 제안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도연 상무님의 사장 승진건 찬성하시는 분? 몇몇 임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과반수는 아니었지만 적지 않은 지지였습니다. 저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아직 회사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한 분산은 필요합니다. 회장님 혼자 모든 걸 감당하시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논의가 길어졌습니다. 결국 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건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거부당한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도연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안 됐어요. 서진이가 거부했어요. 뭐, 거부했다고? 이럴 줄 알았어. 서진이가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거야. 어떻게 하죠? 도연아,
이제 우리도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다른 방법이요? 내가 알아볼게. 변호사한테 다시 상담받아야겠어. 전화를 끄는 말수는 서랍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변호사에게 받은 서류들이 저장된 USB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하지만 말수는 몰랐습니다. 이 USB가 곧 자신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릴 증거가 될 것이라는 걸.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철저히 숨겨도 작은 실수 하나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죠. 이 집안에도 그런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서진과 도연은 각자 회사 일로 외출했고 집에는 말순과 수민만 남아 있었습니다. 수민은 숙제를 하다가 할머니 방에서 USB가 필요했습니다. 할머니는 잠깐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책상 서랍에 USB 있을 텐데. 잠깐만 빌려야겠다. 수민이 서랍을 열자 여러 개의 USB와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그중 하나를 집으려다가 서류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분 이양 동의서, 경영권 분할 합의서, 엄마 이름이 적힌 서류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수민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내용을 읽으면서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지분 재분배 동의서, 한서진은 한광그룹 지분 중 30%를 최도연에게 이양하는 것에 동의함. 이게 엄마가 동의한 거야? 아니야, 엄마가 이런 서류에 동의할 리 없어. 그럼 이건 수민은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그리고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계획 녹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민은 USB를 자기 방으로 가져와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할머니와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아, 변호사가 서류를 다 준비해줬어. 이제 서진이한테 서명만 받으면 돼. 하지만 어머니, 서진이가 동의할까요? 동의하게 만들어야지. 회사 상황을 좀 더 어렵게 만들고 내가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 그러면 서진이도 내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회사 상황을 어렵게 만든다는 게 몇몇 거래처와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내가 나중에 해결하면 영웅이 되는 거지. 수민은 듣던 중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위험하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어쩔 수 없어. 서진이가 자발적으로 권력을 나눠줄 것 같아? 수민은 녹음을 멈췄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빠가 이런 계획을 짰다고? 엄마를 속이려고? 수민은 USB를 꼭 쥐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이 돌아온 것입니다. 수민아, 집에 있니? 수민은 재빨리 USB를 숨기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네, 할머니. 방금 들어오셨어요? 응. 장 보고 왔다. 너 공부하고 있었어? 네, 수민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18년 넘게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 하지만 지금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민은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이야? 수민은 방문을 닫고 USB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뭔데? 할머니 방에서 찾았어요. 엄마가 꼭 들어야 해요. 서진은 USB를 컴퓨터에 꽂고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말순과 도연의 대화, 지분 이양 계획, 회사 상황을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들겠다는 음모. 서진의 얼굴에서 점점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엄마 미안해요. 제가 할머니 방에서 USB 빌리려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서진은 녹음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와 도현 씨가 나를 이렇게. 서진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8년 동안 함께 산 가족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할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서진은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USB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8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는데, 도현 씨를 믿었는데, 모두 거짓이었어. 배신감과 분노,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해. 그리고 대응해야 해. 서진은 신뢰할 수 있는 법률 고문에게 연락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긴급하게 상담이 필요합니다. 오늘 만날 수 있을까요? 배신을 알았을 때 사람은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침묵하거나 맞서 싸우거나. 서진은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진은 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신데요. 변호사님, 이것 좀 들어보세요. 서진은 USB의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위분과 시어머님께서 회장님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신 거네요. 가족 간 분쟁이라 조심스럽습니다. 어디까지 하실 생각이십니까? 최대한 강력하게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우선 회사 지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연, 상무님의 회사 내 활동을 제한해야겠네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이건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닙니다. 도연 상무님과 시어머님께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려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건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배임죄요? 네. 의도적으로 회사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했으니까요. 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그들이 먼저 선을 넘었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해주세요. 단, 아직은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직접 그들과 대면하고 싶어요. 며칠 후 서진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법적 대응도 준비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온 가족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오늘 다 같이 이야기할 게 있어서 불렀어요. 무슨 일이니? 갑자기 왜 이래? 서진은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말순과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뭔데? 어머니와 도현 씨의 대화가 녹음된 USB예요. 저를 속이고 지분을 빼앗으려는 계획이 다 담겨 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아, 그건 뭐라고 변명하실 건가요? 18년 동안 함께 살면서 제가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는데 이렇게 배신하실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아, 오해야. 우리는 그냥 오해. 어머니, 제가 녹음을 다 들었어요. 회사 상황을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들어라. 서진이를 압박해라. 이게 오해예요? 말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나도 처음엔 그럴 생각 없었어. 그냥 어머니 말씀을 듣다 보니. 어머니 탓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도 녹음에 다 들어있어요. 당신도 동의했잖아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신들을 믿었어요.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당신들은 저를 이용했어요. 회사를, 아버지의 유산을 빼앗으려고. 서진아, 우리 잘못했어. 용서해줘. 제발. 용서요? 어떻게 용서해요? 18년 동안의 신뢰를 배신했는데. 그때 수민이 계단에서 내려왔습니다. 대화를 다 들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정말 그런 거예요?
엄마를 속이려고 한 거예요? 수민아, 저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키워주셔서 감사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그런데 수민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망가뜨릴 거예요? 말수는 손녀의 말에 무너졌습니다. 수민아, 할머니가 잘못했어. 할머니가 욕심을 부렸어. 말수는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결정했어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서진아, 제발. 어머니는 원래 사시던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도현 씨, 서진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그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진아,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해요? 당신들이 한 일이 더 심하죠. 저는 더 이상 당신들과 가족으로 지낼 자신이 없어요. 엄마, 정말 이혼할 거예요? 수민아, 미안해. 엄마도 많이 생각했어. 하지만 더 이상은 함께 살 수 없어. 수미는 엄마를 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집은 비통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떤 결정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한 번 뱉은 말, 한 번 행한 배신. 그것은 영원히 관계를 바꿔버리죠. 이 가족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거실에 떨어졌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아, 제발 그 말만은. 왜요? 당신들이 한 일을 생각하면 이혼도 약한 거예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어요. 배임죄로요. 말순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배임죄, 서진아, 우리가 그 정도로 나쁜 짓을 했니? 어머니, 회사에 의도적으로 손해를 입히려고 계획했잖아요. 이건 범죄예요. 수민이 엄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이혼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빠도 잘못을 깨달았을 거예요. 수민아, 엄마도 힘들어. 18년 동안 쌓은 신뢰가 다 무너졌어.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정말 가족으로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친어머니처럼, 도현 씨는 평생 함께할 동반자로. 그런데 당신들은 나를 이용했어요. 이용한 게 아니야. 나도 처음엔 그럴 생각 없었어. 그냥 점점 욕심이 생긴 거야. 욕심이요? 그 욕심 때문에 아버지의 회사를, 우리 가족을 망가뜨릴 뻔했잖아요. 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말순도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진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욕심을 부려서 우리 도연이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어. 어머니, 일어나세요.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어머니는 집을 구하시고 도현 씨는 이혼 서류에 서명할 준비를 하세요. 엄마, 정말 이혼할 거예요? 수민아, 미안해. 엄마도 많이 생각했어. 하지만 더 이상은 함께 살 수 없어. 수미는 엄마를 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혼자 방에 앉아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18년 동안 함께 산 가족을 내 손으로 무너뜨렸어.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변한 거야. 욕심 때문에. 말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진아, 미안하다. 너를 친딸처럼 생각했는데 배신했구나. 수민아, 할머니가 잘못했어. 너희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서.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연도 자기 방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서진이는 나를 무시한 적 없었어. 내가 스스로 작아진 거였어. 어머니 말에 현혹되고 욕심을 부리고. 도연은 결혼 초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내가 모든 걸 망쳤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18년 동안 살던 넓고 따뜻한 집을 떠나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수민이 할머니를 도와줬습니다. 할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수민아. 할머니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할머니, 저 할머니 사랑했어요. 어릴 때부터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수민이 울먹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끝나요? 할머니가 욕심을 부렸어.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이 변했어. 그게 잘못이었어. 말수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수민아, 너는 할머니를 원망해도 돼. 하지만 내 엄마는 원망하지 마. 내 엄마는 잘못이 없어. 할머니, 그리고 내 아빠도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엄마 말에 휘둘린 거야. 할머니 탓을 해. 말수는 짐을 싸서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18년 동안 살던 집이 보였습니다. 안녕. 행복했던 시간들아. 내가 다 망쳤구나. 그날 저녁 서진은 도연을 불렀습니다. 도현 씨, 이혼 조건을 정리했어요. 서진아, 정말 이혼해야 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다시 시작이요? 도현 씨, 신뢰가 무너졌어요. 어떻게 다시 시작해요? 시간을 줘. 내가 다시 신뢰를 쌓을게.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도연은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모든 걸 망쳤으니까 조건대로 할게. 서진은 서류를 건넸습니다.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을게요. 회사 지분도 그대로 두세요. 다만 수민이 양육권은 제가 가질게요. 당신은 면접권만 갖는 거예요. 도연은 항변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자신이 한 일이었습니다. 한 달 후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도연은 집을 나갔습니다. 짐을 싸서 나가는 도연을 수민이 배웅했습니다. 아빠, 수민아,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 저 아빠 미워하지 않아요. 그냥 슬퍼요. 도연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아빠도 슬퍼.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게 다 아빠 잘못이야. 도연은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서진이 창문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사람들은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이 가족도 이제 각자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수민의 대학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경영학과에 입학한 수민을 축하하기 위해 서진, 도연, 말순이 각자 참석했습니다. 입학식이 끝난 후 네 사람은 어색하게 함께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한 가족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수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다 와주셔서 정말 기쁘고 감사해요. 당연하지. 우리 딸 입학식인데. 수민아, 축하한다.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손녀.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키웠는데 벌써 이렇게 컸네. 네 사람은 짧은 대화를 나눈 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서진아, 나 요즘 작은 컨설팅 회사 운영하고 있어. 혼자 힘으로. 이제야 내 길을 찾은 것 같아. 잘 됐네요. 능력 있으니까 잘 될 거예요. 고마워. 그리고 우리 언젠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보다는 가능성이 보여요. 당신이 진짜 변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기다릴게. 계속. 말수는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할머니가 모든 걸 망쳤어. 욕심 때문에 18년 동안 쌓았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지.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아니야. 할머니는 말해야 해. 너를 친딸처럼 생각했는데 배신했구나. 수민아, 할머니를 용서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내 엄마는 잘못이 없어. 수민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사랑해요. 어릴 때부터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혼자 아버지의 서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아버지가 왜 항상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는지.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하고 욕심도 부리고 잘못도 해요. 하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요. 1년 후 한광그룹 30주년 기념행사. 서진이 단상에 올라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철학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믿고 용서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중석에는 도영과 말순도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의 연설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서진과 도연이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좋은 연설이었어. 고마워요, 도현 씨.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시 합쳐질 수도 그냥 좋은 관계로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서로를 용서했다는 것. 그리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속여라. 그것은 말순이 한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가 속인 건 며느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은 후였지만, 그리고 이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